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전화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첫 번째로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노원구 상계동 주공 14단지를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해서요. 매수 전이시고요. 네네. 예. 저희가 향후 전망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누시고 궁금증 여쭤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노원 상계주공 14단지 보고 계신 건데 네. 이제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네네. 실거주까지? 네네. 실거주까지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거보단 투자가 더 많아요. 투자의 의견이 조금 더 많으세요? 네네. 그럼 상계주공 14단지만 보셨나요? 아니요, 여기저기 다 봤어요. 그러면 뭐 어떤 것도 또 같이 보셨어요? 상계주공 10단지, 6단지요. 10단지, 6단지 뭐 이런 것들 같이 보셨구나. 이제 아무래도 14단지는 조금 더 노원역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아까 이제 먼저 보신 것들은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어찌 됐건 상계주공 14단지나 뭐 6단지나 뭐 3단지나 이런 아파트들이 앞으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죠. 네네. 근데 재건축이 지금 당장 뭐 실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건 일단 좀 명심을 해두시고요. 네네. 저는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네. 이제 노원역 있는 창동이나 이제 노원역 주변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교통 체계 개편이 진행이 되겠죠. 네. 그래서 창동 지역으로 이제 GTX가 들어오게 되죠. 네. 뭐 기존에 있는 노선이 뭐 7호선도 있고 뭐 1호선도 있고 4호선이 있지만 네. 서울 도심 지역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 GTX로서 좀 해결이 되고요. 역시 이제 작년 말으로 해서 이런 GTX 교통체계 개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이 좀 많이 인식이 돼서 조금 더 사업의 속도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역시 이 교통체계에 발맞춰서 창동역이라든지 노원역 주변 뭐 차량기지라든지 면허시험장 이 부지가 아무래도 조금 더 편의시설 그리고 업무시설로서 전환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건축 자체는요. 좀 늦어질 거로 보여져요. 자, 근데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교통체계 개편, 두 번째 업무시설 증가는 재건축이 되지 않아도 진행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사항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른 움직임들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의 교통체계 개편과 업무시설이 증가가 되면 재건축의 속도도 또한 더 압력을 받아서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상계 지역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아까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14단지는 대지 지분이 많고요. 네. 10단지는 저기 차량기지 바로 옆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는 재건축은 대지 지분을 봐야 된다고 해서 14단지는 대지 지분이 커요. 그죠? 네네. 그런데 다른 지역들의 유수 아파트들을 보면 대부분 역세권 주변에 있는 것들이 좋은 가격 흐름을 보여줘요.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6단지라든지 뭐 7단지, 뭐 3단지 이런 데들은 역세권에서 좀 가까워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과연 대지 지분을 선택할 것인가, 역세권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죠. 네네. 제가 볼 때는 대지 지분을 선택해서 좀 멀리 가는 것보다는요. 네네. 이왕이면 좀 가까이 노원역이라든지 창동역의 인근에 있는 지역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창동역에 이제 GTX GTX 역이 생겼어요. 그러면 마들역에 이용하는 사람이 강남 지역으로 접근할 때 창동 지역으로 가는 게 더 빠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바로 가는 7호선 타고 바로 가는 것보다 좀 더 빠른 노선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마들역에서 창동역으로 가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나와서 환승해서 또 가는 시간 자체가. 그런데 창동역이나 노원역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15분 안에 삼성역을 갈 수가 있어요. 자, 이 15분 차이가 어떻게 보면 가치의 차이를 좀 크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 단지와 안쪽 단지의 차이가 뭐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안쪽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좀 급하지 않으시다면은요. 네네. 조금 더 시기를 조금 더 본 다음에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조정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해 한 중반기라든지 후반기까지 조금 여유 있게 보시고요. 이왕이면 안쪽 지역, 노원역이나 이런 근처에 있는 6단지나 7단지 이런 쪽을 공략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좀 의견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기와 입지를 좀 더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민 상담 네. 도와드릴게요. 어느 쪽 궁금하세요? 네, 저는 네. 구성역 아세요? 예. 기흥이죠? 네, 기흥구 구성역 맞은편에 네. 삼성 레미안 1차 예. 52평 가지고 있는데 그 예. 향후 전망이 어떨까 싶어서요. 보유 중이시고 향후 전망 네. 궁금하시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팔아야 52평. 되는지. 아, 매도까지 고민 있으시고요. 예. 좋습니다. 저희가 전망 살펴드리면서 매도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고민 나눠드릴게요. 대표님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네. 구성역 바로 앞에 있는 구성 삼성 레미안 1차 갖고 계신 거죠? 네, 네. 네, 여기 51평 거주하시나요? 네. 네, 거주하시고 이제 뭐 주변에 대한 개발 호재들은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구성역이 앞으로 이제 GTX 역사가 될 거고, 그러니까 중간 기점이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경찰대학교라든지 이제 부지를 활용해서 뭐 실버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 개발이 잡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의 청사진은 상당히 좋은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더 보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자, 이유는 지도를 좀 넓게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GTX A 노선이요. 이제 동탄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네. 삼성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선택할 때 여기 하나 있는 게 좋아요, 더블 역세권이 좋아요. 더블 역세권이 좋죠. 자, 일단 첫 번째 네네. 조건은 구성역 자체가 더블 역세권이 되는 그런 기점에 놓여 있어요. 근데 아, 더블 역세권이 됩니까? 더블 역세권으로 이제 구성역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GTX가 생기면. 왜냐하면 기존 분당선을 이용하는 노선과 GTX 노선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같은 지하철로 이동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노선이 분당선 타고 그러니까 뭐 접근해서 만약에 수서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시간이 좀 꽤 걸리죠. 네. 많이 걸리죠. 근데 GTX로 타고 가게 된다라고 하면 한 10분에서 15분 내에 충분히 강남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훨씬 더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의 조건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볼게요. 이 GTX역이 경기도권에 우리 노선만 보자고. 우리 노선에 서울 빼고 우리 노선 지역에만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 동탄역이 있을 거고 중간에 우리 구성역, 그러니까 이제 용인역이 되겠죠. 그리고 판교역, 그러니까 성남역이 되는 세 구간이 있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뭐 의정부라든지 이런 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선이 갖고 있는 거는 뭐 대곡이라든지 킨텍스 이런 역이 있기 때문에 한 6개 노선이 돼요. 6개 역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경기도권에 이 GTX를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부러워하는 다른 지역들이 꽤 있겠죠. 왜냐하면 이 15분 내로 도심지를 이동할 수 있는 이 고속 전철이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건 크게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장점으로 이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 GTX A 노선뿐만이 아니라 BC 노선을 다 합쳐서도요. 한 16개 노선 역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중에 만약에 GTX를 이용해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역이라면 그 가치가 일반적인 역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 가지고 있는 이 구성역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구성역이 지나가는 이 A 노선 자체가 가장 먼저 지금 실시하고 있죠.
타당검토도 가장 빨리 돼서 가장 먼저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다른 노선보다는 더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역시 이 노선의 가치를 조금 더 올리는, 그러니까 이 노선으로 가는 역들, 거쳐지는 역들은 조금 더 다른 지역의 역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전조 사인을 좀 보여줬죠. 저번 주에 이제 이 용인 부근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걸 미리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성역에 대한 가치도 좀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더 현실화될 때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대형 평수라서 좀 걱정이 좀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던 시기가 상당히 많았어서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이제 공급 자체도 대형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역세권에 있는 대형 평수들은 좀 그래도 가치를 끝까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보유하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나 교통개발 호재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생방송 중에 지금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참여 희망하시거나 고민 풀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 들어오고 있어서 빠르게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 궁금하세요? 저기 압구정동 미성 아파트요. 예. 네, 거기 34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성 34평이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아, 예. 그래서 뭐 재건축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네네. 어떤 그게 있고 앞으로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요. 재건축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네요. 예, 예, 그럼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전망 살펴드릴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압구정 미성 1차세요? 2차세요? 예, 1차예요. 1차 30평? 예, 34평. 34평. 1동이시겠네요? 3동이에요. 3동이에요, 3동. 3동. 예. 자, 3동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데 뭐 압구정 미성 갖고 있는데 크게 고민은 없으시잖아요. 예, 예. 네, 크게 고민은 없는데 이제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좀 궁금하신 예. 거죠? 예, 예.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우리 네. 압구정 이 구역은요, 2016년도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됐죠. 구역 예. 지정이 돼서 이제 개별로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뭐 1구역부터 뭐 7구역까지 이제 정해져 있죠. 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압구정 지역에 워낙 노른자 자리다 보니까 좀 남개발을 좀 방지를 하고요. 여러 가지 교통 기반 시설 그리고 개발 계획들을 서로 좀 공유해서 좀 큰 단지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좀 개발 계획을 잘하기 위한 단지로서 조성이 된 거예요. 다른 지역들 보면 이제 뭐 건너편에 뭐 한남제정비 촉진제구도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같이 받는 지역이고, 그리고 또 성수동 있죠? 네. 성수동에 전략유도정비구역이라고 있죠? 예, 예. 그 지역도 1단지부터 4단지까지 해서 서로 협의해서 재건축을 진행하게끔,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게끔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자, 장점으로 따지면 전체적인 계획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어떤 개발 계획이 완료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같이 하다 보니까 단점이 또 존재를 해요. 단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 아파트 미성 혼자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여러 단지끼리 같이 하기 때문에 교통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받아야 되는 검토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인 요소가 조금 더 길게 끌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자, 압구정동 하면은 뭐 과거에서부터 가장 1등 자리잖아요. 그렇죠? 자, 이 1등 자리라는 거는 입지의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앞으로도 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역시 가장 좋은 가격을 받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오래 보유하셨어요, 여기 지역에? 예, 그 2013년도에 샀어요. 2013년도에. 그럼 뭐 가격 올라가기 전부터 이제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조정기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아파트는 제대로 된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옷을 좀 입을 때까지, 그러니까 재건축이 어느 정도 완료될 때까지는 조금 더 뭐 급하지 않으시다면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결론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께서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가 상담 많으십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네. 궁금하세요? 관악구 신림 동부 아파트요. 네. 저희가 지금 구입한 지 한 2달, 이사 간 지 2달 됐는데. 아, 2달이요? 예, 예, 예. 가고 보니까 단지가 너무 조그매서 아, 네네. 향후 전망이 좀 어떤가 싶어서요. 아, 좋습니다. 몇 평이세요, 혹시? 28평, 28 9평형이라고 하더라고요. 28평형이고요. 네네네.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이사한 지 한 2달 정도 됐고요. 전망 좀 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예, 대표님 전화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네네. 우리 신림동에 동부 아파트가 2개가 있는데 네네. 동부 센트레빌이에요? 아니면 아니, 신림 동부. 신림 동부, 저기 신림역에서 가까운 거? 네네네. 아, 네, 여기를 들어가셨는데 단지가 너무 조그매요. 네. 네. 단지가 조그만지 알고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하긴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네. 이렇게 볼게요. 뭐 주변 보면은요, 뭐 네. 도림천이 바로 앞에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장군봉 근린공원, 그리고 위에 이제 산지들이 있어서 공원 네. 접근성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네, 이제 네. 주변에 초중고들도 잘 자리 잡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생활하는 데는 뭐 앞에 시장도 있어서 예, 크게 불편한 점은 없으시죠? 네, 그거는 없더라고요. 예, 살기 좋아요. 되게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네네. 지금 자체도 신림역을 이용하는데 뭐 한 5분 정도 네, 거리로 네.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죠. 네. 초역세권이라서 상당히 네.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네. 이제 좋은 점만 설명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조금 나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동부 아파트가 네. 주변을 보면 이제 시장도 있고 이제 신림역으로 가까워질수록 대부분이 유흥가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는 학군 요소들은 좀 좋지가 못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약점으로 좀 치부가 되고요. 또 네. 이제 우리 동부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다른 네. 아파트가 없어요. 큰 아파트가, 네, 그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주변 보면 대부분 단독 다가구 네. 다세대들이 밀집한 지역이라서 네, 가격을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서로 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아. 그래서 가격 부분이 많이 네.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과거에서부터 좀 가격을 보면 많이 네. 상승하지는 않았고 이제 또 네. 기대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신림선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네. 앞으로 신림역을 이제 역에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요, 네, 네. 신림선 생긴다고 크게 나아지는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동하는데. 글쎄요. 크게 저는 왜냐면 지금 네. 기존에 2호선이 있기 때문에요. 네, 지하철이 워낙에 뭐 편리하니까. 크게 불편한 점 없어요. 강남도 갈 수 있고 뭐 네. 이제 뭐 쭉 해서 홍대라든지 다른 지역들도 접근할 수가 네. 있어서 네, 크게 뭐 우리 삶에 크게 도움이 되는 신림선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선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남쪽에서부터 올라가서 여의도로 들어가겠죠. 네. 이 기존에 있는 여의도로 이어지는 7호선하고요. 네, 네. 우리 2호선이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가격을 많이 올렸던 지역 있죠. 네. 신길 지역. 네, 네. 신길 지역이랑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의도 지역이랑 조금 더 가깝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가격 흐름을 좀 제대로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네. 이 주변 지역으로 우리 신림 2호선 이렇게 부분인데 사실 2호선이 약한 노선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유난히 약해요, 이 지역이. 네, 이 그런 것 지역이 같아요. 네. 유난히 대림 지역이 껴있어서 그런지 유난히 약한 지역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반대 노선인 7호선을 우리가 보면 네. 많이 올랐죠. 상도도 많이 오르고 노량진도 네. 많이 오르고 뭐, 네, 뭐 그렇죠. 사당동도 많이 오르고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던 이 지역으로 좀 가격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워낙 네. 강남 지역이나 이 사당 지역 자체도 가격이 높죠. 네. 우리 아파트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집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면 신림선이 생기면서 좀 네. 가격 흐름을 받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집을 찾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보세요? 역을 좀 많이 봤던 것 역을 같은데. 보는데 돈이 없으면 그 역에 있는 아파트 못 사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격이에요, 가격. 네. 가격적인 부분이 아직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조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신림선이 아니라 네. 이 신림 지역 내에 얼마나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예, 좀 더 예. 나은 친구들이 좀 생기기를 기대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미하나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크게 또 혹은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네. 지역도 충분히 그 가격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나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네. 조금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연결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예. 의왕시 내선동 예. 대구 이편한 세상 43평을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네, 여기 그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예. 네, 그리고 신당동의 남산타운이나 옥수동 현대아파트 매수를 고려 중이거든요. 예. 예, 그쪽에 실거주 겸 투자로 매수를 고려 중인데 네네네. 그쪽 매수 시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의왕 내 손에 있는 이편한 세상을 매도하고 난 다음에 갈아타는 전략 지금 세우고 있는데 신당동에 있는 남산타운 또는 옥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맞으실까요? 네네. 예,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내손동에 있는 아파트는 몇 단지세요? 4단지요. 아, 4단지요. 네. 4단지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거세요? 네네. 거주하는데 43평이라고요? 네. 43평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자, 일단은 내손 지역의 뭐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세요? 네. 네, 일단 제가 좀 내손 지역을 좀 설명해 드리면 자, 뭐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일단 평촌 자체, 그러니까 내손 지역이 가격적인 부분이 좀 상승했죠. 네.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올랐는데 역시 그 부분은 뭐 전체적인 서울 지역의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 평촌 지역 내에서의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네. 스마트 스퀘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을 했고 앞으로 그러니까 평촌 지역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내손 지역이 크게 영향을 주는 지역은 평촌 지역인데 평촌 지역이 지금 개발이 다 끝났나요? 그쵸. 네. 근데 조금 더 남았죠. 뭐냐면 아직 교통체계 개편이 된 건 아니죠. 네. 뭐 금정역이라든지 GTX가 네네. 앞으로 들어올 것이고 네네. 뭐 윗부분에 있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평촌이 가장 그래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게 과천이에요. 네. 과천 지역을 계속 이제 뭐 재건축해가지고 아파트들이 분양하고 신규 분양가가 올라감으로써 역시 이 지역 가치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과천지식정보타운, 그러니까 인덕원역 주변으로 해서 IT 업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가 생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런 네. 부분들이 아직 완료가 안 됐죠, 이런 것들이. 네네. 과천 지역도 완료가 안 됐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움직임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역시 그 가격 흐름을 안양 평촌 지역도 받고 내손 지역도 충분히 받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아, 하나는 우리 아파트가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죠. 네, 한 6, 7년? 6, 7년. 그럼 아직 뭐 신규 아파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겉모습만 보더라도 새 아파트의 기분이 훨씬 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평촌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안쪽에 있는 것들은 다 뭐 해야 돼요? 학원가에 있는 것들이나 뭐 북구권역에 있는 것들은 다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리모델링 해야 돼요? 할 아니요? 필요가 없죠.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촌 지역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상승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금액 평균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다른 말로 거주 욕구가 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거주욕이 좀 늘어나는 지역에 새 아파트 기분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새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겠죠.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주변 개발 계획과 함께 앞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도하시는 것보다는요. 네.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남부권역에 있는 이 재개발하는 것들 있죠. 네네. 이런 것도 아직 움직임이 다 끝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되면 역시 전반적으로 좀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이주하시려는 아무래도 뭐 옥수 지역을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신당 지역과 남산타운이나 예. 남산타운하고 이제 보셨는데 보신 이유가 뭐세요?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리모델링 때문에 보신 거죠? 네. 리모델링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이제 남산타운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 자, 리모델링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작년 기점으로 이제 한번 취소되려고 하다가 다시 올해 이제 다시 계획을 잡고, 서울 주도형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아마 올해 초에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계획이 나온다는 거지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 네. 무슨 얘기냐면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건 결국 옥수동에 있는 다른 새 아파트처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 새 아파트의 가격이 지켜지거나 좀 하락한다라고 하면 리모델링 사업을 언제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국책 사업으로 뭐 다 리모델링 있는 사람들 집을 매수해서 리모델링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 주체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작년 상황에서는 우리 리모델링 할래라고 했는데 분양가를 만약에 12억, 13억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 상황이 안 좋아져서 13억은 못 하고 한 11억 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2억에 대한 갭은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자기 부담. 결국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네. 감당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내력별 철거라든지 뭐 좋은 호재들은 있지만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불분명한 거를 우리가 보고 투자하면 안 되겠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4월부터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도 산정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지금 이쪽 지역을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네. 오히려 아까 갖고 계신 좀 내 손을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네. 새 아파트가 조금 새 아파트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게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뭐 인덕원이라든지 과천 지역이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뭐 무조건 중심 지역에 온다고 이 지역도 또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에요. 그죠? 네네. 그럼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내손동에서 번 돈을 여기 갖고 와서 비싼 아파트 사가지고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오히려 새 아파트 또 거주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긴 또 오래된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신다면 전 오히려 그냥 내손동에 있는 거 그냥 남아 있으시라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갈아타는 거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방송 안녕하세요. 중에 전화 연결됐어요. 예, 어느 쪽 궁금하세요? 제가 도남동에 성북구 도남동에 예, 도남 코롱 하늘지 아파트 33평을 거주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2년 거주했는데 네, 네. 제가 일시적으로 이제 월계 아이파크를 분양받았어요. 인덕 아이파크를. 일시적 일가구 근데- 2주택자이시고요. 네, 근데 11월 말에 네, 입주 시작 시점에서 제가 이 집을 2년 안에 팔아도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빨리 지금 자꾸 부동산 가격이 자꾸 이렇게 조정 지역 들어간다 또 아니면 뭐 그런다 하니까 그냥 그래요. 매도를 해야 좋을까 그게 네. 궁금해요. 일단은 비과세 여건을 채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대표님과 함께 상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우리 이제 코롱 하늘채 아파트를 네. 가지고 계시면서 거주하시는 네. 거죠? 네. 거주하시고 이제 월계 인덕아. 인덕 아이파크죠? 네. 인덕 아이파크를 이제 앞으로 분양 받으실 그러니까 입주하실 예정이에요. 그죠? 아니요,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받으셔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올 11월 말 네. 입주인데요. 2019년 그 말- 11월에 입주잖아요. 그죠?
네네. 네,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1주택이세요. 그죠? 네. 1주택이고 이제 앞으로 2019년 11월부터 향후 2년간 이제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 네, 부분인데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네, 궁금하신 건 2년 안에 이제 뭐 부동산 흐름이 좋아서 우리 코롱 아파트를 계속 갖고 있어서 올라서 팔면 좋은데 네. 이제 뭐 어떻게 되는 움직임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근데 그래서 일단은 전화했어요. 네. 세금적으로는 당연히 2년 내기 전에 얘를 팔아서 비과세 혜택을 보셔야지 맞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싸게 분양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아니 그런데 제 분양가 예. 가격은 좀 상승을 했고 예, 상승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싸게는 안 분양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네. 그 분양가보다 네. 조금 상승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상승하진 않았는데 네. 네, 상승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아무래도 주변 지역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뭐 네. 우리 이 우이선 주변에 가장 큰 형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영향을 많이 주는 곳. 아무래도 기름 미아 유타운이죠. 네, 그렇죠. 이쪽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역이에요. 근데 네. 기름 유타운을 기존에 만들어 놓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아 유타운이 또 새롭게 막 들어서고 있죠. 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많이 비싸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점점 이쪽 기름 유타운으로 전이 되고요. 네. 그 가격들이 우리 아파트로 좀 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네. 우리 아파트 자체를 코롱 아파트 자체가 2016년식이죠. 네. 네, 그러니까 입주하셔서 16년 12월. 네, 16년식인데 아직 뭐 새 아파트예요. 그렇죠? 네, 네. 2년 됐어요, 딱. 새 아파트인데 어때요? 여기 주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미아 유타운에 있는 신규 아파트보다는 싸죠? 싸죠, 많이 네, 싸죠. 많이 싸죠. 그런 부분들이 네. 가격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 가격은 지켜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네. 일신건형 자체를 네. 코롱 아파트를 조금 더 네.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요. 네. 이제 인덕 아이파 월계로 이제 들어가실 건가요? 이주하실 건가요? 네. 예, 입주할 거예요. 네, 오히려 네. 더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할 것은요. 월계 인덕 아이파크가 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네. 우리 지역은 우이선 갖고 있죠. 네. 우리 지역에는 지금 이제 코롱 주변에는 우이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쪽 이전하는 이쪽 지역은 월계역 갖고 있지만 남쪽에 광운대가 있죠. 네. 그리고 왼쪽 부분에는 장위유타운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네. 더 교통 체계로서는 훨씬 더 도심지랑 훨씬 더 빨리 가겠죠. 네.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동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네. 지역에서 이동하는 게 강남 접근이라든지 다른 지역을 이동하기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인덕 아이파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주하셔. 그러니까 최대한 코롱 하늘채를 보유를 하대요. 지금 2019년부터 2년 사이죠. 그러니까 21년까지 팔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전세를 놓고 이거를 조금 보유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전세 놓고 가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려요. 아니요. 저쪽에 12월 달까지 12월 말에 전세를 저쪽 인더가이파크로 전세를 주고 네. 요거 2년 가까이 안에 팔으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아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잘 안 되고 네. 또 앞으로 또 저거 하니까 앞으로 상승 그게 있으면 2년 안에만 팔면 되니까 네, 조금 더 갖고 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네, 저쪽. 조금 더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21년이 왜 그러냐면 네.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21년이 네. 이제 19년부터 우리 송파가 2018년 막바지로 송파에 공급이 됐죠. 네. 19년도에 이제 개포 지역이라든지 강동 지역 공급이 되고요. 2020년 되면 강동 지역 입주가 마무리가 돼요. 네. 2021년부터는 조금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네. 그때 가서 파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하셨다가 2021년 초에 매도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1년도 한번 기억해 보셔서 전략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고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느 지역 볼까요? 네. 예, 강동구청역에 있는 8호선에 있는 예. 현대 리버빌 1지구 하고요. 현대 리버빌이요. 예. 예. 고독에 있는 아남 아파트 18평 아, 예. 하고 둘 중에 얻은 게 더 투자가 짙나요? 둘 다 17평, 18평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10평대 지금 아파트 보고 계시는 거고 투자로 매수 희망하시는 네네. 걸까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두 지역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대표님 빠르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나누시고 감사합니다. 예, 궁금증도 여쭤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여기 실거주 하실 건가요? 글쎄요, 실거주는 지금 우선 전세를 살아서요. 아, 창후에 이제 실거주 하실 거세요? 예, 네, 근데 그러면- 투자를 돈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우리 아남 아파트는 고덕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고덕 네. 레미안 힐스테이트 바로 옆부분에 자리 잡고 네, 있고요. 예. 그리고- 롯데캐슬 옆에더라고요. 네, 롯데캐슬 옆에 있고, 그리고 아까 네. 얘기하신 현대 리버빌 2지구는 풍납동에 있어요, 그렇죠? 이지구. 예. 예, 강동구청역 8호. 강동구청역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근데 예, 거기 어때요, 거기? 네, 지도가 이제 한꺼번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네. 넓게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네. 아남 아파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동구청역 바로 앞에 있는 데가 현대예요. 예, 그냥 간단하게 일지구. 현대라고 얘기할게요. 네, 자, 네. 평형대는 거의 비슷하고요. 네. 가격도 조금 비슷하죠. 네. 네, 가격적인 부분도 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선생님. 예. 네, 이렇게 보면 아남 아파트, 그러니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교통적인 측면 고동역이랑 명일역 이용하는 아남역은 아남 네. 아파트는 아마 한 10분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멀어요. 10분에서 한 13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예, 13분입니다. 현대 리버빌 같은 경우는 한 8분, 7, 8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교통적인 네, 측면은 당연히 이제 현대 리버빌이 좀 좋습니다. 역세권이 좀 더 그래요? 가까이 있고 그리고 예. 전반적으로 서울을 봤을 때 조금 예. 더 외곽 지역 느낌보다는 안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네. 강동구청의 힘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네. 아파트를 볼 때 이제 아남 아파트는 한 600세대 정도 되죠. 네. 600세대 정도 되고 이제 우리 현대 리버빌 같은 건 한 400세대 정도가 되는데 네. 세대수로는 아남 아파트가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 네. 단지가 잘 구성돼 있죠. 네. 그리고 새 그것만 아파트도 좀 잘 그래요. 구성돼 있어서 아파트 구성면에서는 아남이 좀 높아요. 아, 그러니까 보면은 지하철 역세권 교통 편의성은 현대가 좀 높은데 네. 아파트의 형태로는 아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네. 한 가지씩 가져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 투자 성향도 좀 있고 거주도 하셔야 되잖아. 네. 네. 저는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풍납동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아, 고맙습니다. 자, 이유는 네. 강동구청역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예. 이 지역의 가장 단점은 여기 이제 토성이 있어요. 예. 이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격이 안 오를 거야,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시간이 지나서요. 만약에 이 지역에 이제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만약에 거주한다라고 하면 주변에 바로 병원 있죠. 네. 그리고 송파구죠. 예. 예. 송파구고 주변에 공원이 되게 많아요. 그죠? 네. 고수부지도 갈 수가 있고 주변에 토성도 이용할 수가 있고 올림픽공원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잠실 지역의 권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두 지역을 선택했을 때 우리 현대 리버빌 2지구를 선택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결론 좀 드릴게요. 예. 근데 선생님 언제쯤 매수할까요? 매수하는 건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 예. 서두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쪽에 나중에 리모델링 될 수 있어요, 선생님? 그거는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리모델링은 당장 논하는